정례가 뭔지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밭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 풀이 자르겠죠. 밭에 비가 막 내려서 풀이 자랄 때 풀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되진 않죠. 여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겠죠. 여기서 뭐 풀씨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떡잎이 올라오든지. 이게 약간 봉긋하게 부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봉우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봉우리 뢰자를 씁니다. 그래서 꽃봉우리 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한자가 밭에 비가 내리는데 풀이 났네. 이 꽃봉우리 뢰자입니다. 그래서 정례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꽃봉오리를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이 피기 전에 봉긋한 봉우리를 뢰라고 하니까 이 봉우리 단계에서 없애면 적뢰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꽃이 이렇게 막 피었을 때 없애면 그렇죠. 적화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게 열매가 이렇게 있을 때 없애면 아이 잘하시네요. 적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례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답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과수원에 나무가 몇 년생이고 어떤 품종이 있는데 이 선생님 지금 과원에 있는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에서 정례를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보면서 막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가가지고 정례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이거 뭐 가르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1시간은 가르쳐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정례를 가리키는데 왜 열매가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적과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 드릴 거냐 하면 결국에는 이 단계까지를 머릿속에 못 넣으면 정례 작업을 못 해요. 네. 여기에 사과를 어디에 다는지를 본인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사과가 이제 달리게 되는 거를 지탱하는 척추 같은 거잖아요. 이게 얇아요. 가지가 그렇게 굵지 않다고요? 그럼 몇 개나 다를 수 있느냐? 요 사진에서 보이는 거에서 많이 다르면 2개, 3개, 3개가 한 개 치지. 더 다르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어느 걸 남겨놔야 될지 대번에 알아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면 이 뒤쪽에 지금 잘 안 보이는 데 있는 것들도 뭐 그쪽에 한두 개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초보자는 여기서 지금 뭘 남겨야 할지를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뭐 다 사과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정례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물어보는 사람의 수준을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 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과일이. 아이구야. 아까 제가 몇 개 다를 수 있다 그랬어요. 2개에서 3개 정도. 그럼 2개에서 3개를 다루면 되는데 우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끝에 다르면 되게 처져요. 그러니까 끝은 일단 없애. 위로 향해 있으면 이 열매가 나중에 땅바닥에 데여가지고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없애요. 그러면 마침 뭐 한 3개 정도 남았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2개를 남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 바깥쪽에 있는 걸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작업하다가 많이 걸구쳐요. 햇볕에 나중에 일소 피해도 봅니다. 그러면 이것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거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남겨야 되는 예와, 선생님들이 지금 남겨야 되는 예와 예를 지금은 열매라서 쉽게 보이는 거고요. 이게 꽃이었을 때 나머지들을 없애시라는 거예요. 꽃이었을 때 이런 거를 없애는 작업. 이게 뭐예요? 적화. 꽃이었을 때 없애면 적화잖아요. 그래서 적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라고 하면 꽃이 피기 전에 꽃 봉우리였을 때 얘를 아예 딱 하고 띄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게 바로 적뢰예요. 그러니까 정뢰 작업은 꽃이 피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적뢰예요. 왜? 꽃 봉우리 뢰니까. 그리고 꽃이 피면 적화. 열매가 보이면 적과. 근데 그걸 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정화아에 상처가 안 생기는 안쪽에 거를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먹을 주시면 그게 거의 사과예요. 크기 그 정도가. 그래서 주먹을 여기다 이렇게 주먹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셔가지고 이 정도 거리면 됐어 해서 주먹과 주먹 사이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 정도가 있으면 적당한 거리가 확보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과를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양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제거하는 거를 적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꽃이 많이 피는 품종들이 있어요. 뒤집어 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거는 더 일찍 정리해주면 좋거든요. 그거를 적뢰, 꽃 봉우리일 때 하는 거를 적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꽃이 피었을 때에 과일이 내가 어디에다가 다를 건지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꽃이 지금 막 소복히 피었을 때, 여기다 사과를 달 거야. 그리고 여기다 사과를 달아야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나머지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얘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 이걸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작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품팔로 다니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이게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주변에 눈이 침침하시더라도 적과 작업 오래 하시고 정리 오래 하시고 하신 할머니들 따라다니면서 이 작업들을 배우셔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분은 보니까 하루만 따라다니셔도 거의 다 배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하시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요구한 게 선생님 과원이 지금 뭐 꽃눈이 제대로 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봐야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애기 씻겨야 되는 시간이라서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가 자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한자 공부 밭에 비가 와 그러면 싹이 터요. 그렇지. 그럼 이걸 뭐 싹이 조금 올라왔으니까 꽃 봉우리 뇌자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없애는 게 꽃이 피기 전에 꽃 봉우리를 없애는 게 정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할 때 꼭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다음에 뵐게요.